네, 안녕하십니까. 제5장의 기출 적중 예상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392쪽이 되겠는데요. 1번 문제. 차량의 주행 저항에서 구름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굴러가는 저항입니다. 노면의 조건에 의한, 그렇죠. 노면의 조건에 따라서 구름 저항이 발생을 하고, 접지부 변형, 타이어의 변형에 의해서도 구름 저항이 발생하고, 타이어의 미끄러짐에 의한 저항이 생기는데, 차체의 형상에 의한 것은 구름 저항이라기보다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공기 저항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열 효율은 2번 문제요. 디젤 기관의 열 효율은 보통 몇 퍼센트가 된다고 그래요? 35에서 40%. 5번이 되고요. 가솔린 기관이 가솔린 기관의 효율은 디젤이 아까 35에서 40 정도 된다고 그랬죠? 20에서 2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5번이 되고요. 3번. 어떤 자동차 기관 회전수가 5,500rpm이고 1분당 기관의 출력이 70마력, 총 감속비가 5.5일 때 뒤 X축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기관의 회전수, 총 감속비만 필요할 거예요. 출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엔진 회전수가 5,500rpm이에요. 근데 총 감속비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변속기에서 일부 감속이 되죠. 뭐 증속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하고 마지막 종감속 장치, 구동 피니언하고 링기어하고 감속이 곱해주면 총 감속비가 나와요. 그러면 5,500이 5.5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5,500을 5로 나누면 1000이 되겠죠, 1000. 그럼 뭐가 1000rpm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X축이 1000회전. 즉, 직진도로를 달린다고 하면 X축의 회전이 바로 구동바퀴 회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한 게 기관의 회전수, 총 감속비를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출력은 여기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흡입 효율에 해당되는 거. 흡입 효율은 실제로 흡입된 공기,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1000cc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근데 실제로 피스톤이 흡입을 해서 봤더니 800cc뿐이 안 들어왔더라. 그럼 뭐예요? 80%의 최적 효율을 가진다는 얘기죠. 총 배기량, 중량 단위로 했을 때 실제로 흡입된 공기량, 중량으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흡입 효율에 해당이 됩니다. 총 배기량이 뭐예요? 원래의 그릇의 크기예요. 그걸 좀 알아뒀으면 돼요. 원래 그릇의 크기. 그래서 답은 4번에 2번. 5번. 어떤 기관의 연소실 최적이 210cc이고, 행정 최적이 1470. 이 기관의 압축비. 기관 한번 그려볼까요? 점화 플러그도 하나 있고. 자, 그러면 피스톤이 여기 상사점까지 TDC까지 와 있다. 그래도 약간의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죠. 그런데 원래 피스톤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거리를 행정체적이라고 그러죠. 스트로크.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인 거리를.
그러면 압축비라고 하면 이 지금 이게 연소실 최적인데 흡입을 해가지고 상사점까지 올리면 공기는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 압축비가 얼마냐? 그것을 따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압축비는 단위를 입시론으로 표현하는데 압축비는 연소실 최적분에 연소실 최적 더하기 행정 최적, 이것을 압축비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연소실 최적이 얼마였어요? 210이었죠. 210 더하기 1470. 그럼 얼마가 됩니까? 210. 8대 1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그러니까 압축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공식을. 압축비 필요는 VC분의 VC 플러스 VS. VC는 연소실 최적. VS는 행정 최적. 요 공식을 알아야만은 아주 이거 간단하면서도 시험 문제 출제 잘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고맙겠습니다. 5번에 정답은 8대 1이 됩니다. 6번. 다음 중 흡입 공기량 계측 방식이 아닌 것은? 흡입 공기량. 흡입 공기량 계측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었죠, 그때? 에어플로우 센서라고 해갖고 AFS로 표현했었죠? AFS. 오래전에 이제 엔진 기관에서 나왔던 건데, 칼만 와류식도 있었고, 베인이라고 하는 베인식이 있었고, 흡기의 부합을, 압력을 이용하는 맵 센서식이 있었고, 또 뭐 열선식도 있고, 열막식도 있었는데, 열해리식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동차로 400m 언덕길을 왕복하는데 0.15L 연료가 소비됐대요. 내려올 때 연료 소비율이 8km당 8km였다면 올라갈 때 연료 소비율은 얼마냐? 소비량은 뭘로 해야 돼요? 그때 움직인 거리를 소비율로 되는 거죠? 움직인 거리를. 근데 내려올 때 연료 소비율이 리터당 8km였대요. 리터당. 그러니까 8km의 연료 소비율이 있었고 얼마 400m니까 킬로미터로 고쳐서 0.4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또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올라갈 때 거리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얼마를 전체를 소비했다고요? 0.15L를 소비한 거예요. 그럼 이때 X 구해주면 되겠죠? 구하면 얼마 나오냐? 7번에 4L가 나옵니다. 리터당 4kg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거리를 소비율로 나누고. 그런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합쳐서 0.15L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모르죠, 지금 소비율을. X분의 0.4.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X만 구하면 얼마가 나온다? 4kg가 나온다. 7번의 정답은 3번. 8번. 엔진이 정지되어 있을 때 토크 변환기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는 것. 토크 변환기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한대요. 그게 뭐냐면 압력 조정 밸브예요. 압력 조정 밸브. 그 다음에 9번. 엔진이 1500rpm에서 200kg의 토크, 회전력을 낼 때 엔진의 출력은 47.8마력이다. 엔진의 출력을 일정하게 하고 회전수를 3000rpm으로 했을 때 얼마의 회전력을 내는가? 아까 공식 하나 알려줬었죠. PS는 716TN. T는 어떻게 돼? T는 M분의 716PS가 되겠죠? M분의 716PS. 그러면 나중에 RPM이 뭘로 변했어? 3000으로 변했죠. 3000.
716. 저기는 얼마예요? 몇 마력이에요? 41점 출력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10m 킬로그램. 이 공식을 하나 외워두면 돼요. 거기서 T가 지금, 토크가 별도로 이렇게 공식이 변형이 되어 있죠. 답은, 10m per 킬로그램.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어느 가솔린 기관의 제동 연료 소비율이 1시간에 1마력당 250g이다. 제동 연료율은 몇 %인가? 단 연료의 저유 발열량은 킬로그램당 1500kcal이다. 그랬네요. 제동 연료율은 어떻게 구해요? 제동 연료요. 실제 이게 축에서 나오는 연료율입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우선, 230g을, 250g으로 여기 나왔네요. 근데 250g. 250g. 네, 250g 했었어요. 그러면 연료 소비율이 0.25. 발열량이 얼마예요? 1kg당 1500. 근데, 열을 1로 환산을 시켜주는 게 1마력이 632.3kcal/h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효율이 나오겠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24.1%. 그러니까 0.25는 소비한 양, 그 다음에 발열량을 열량으로 바꾼 것이 632.3이라는 것의 수치죠. 답은 10번에 2번이 되고요. 11번, 12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연력학적 기본 사이클은 최소한 기본 사이클 3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토 사이클이 있었죠. 그게 가솔린 엔진의 연력학적 기본 사이클.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이라고 있었죠. 저속 디젤 엔진. 그 다음에 고속 디젤 엔진은 뭐라고 그래요? 복합 사이클이라고 해서 4바대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솔린 엔진은 오토 사이클. 젤로 연료율이 크다고 그랬죠. 사이클 중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14번. 기관의 최고 출력이 70마력인 자동차가 직진하고 있다. 변속기의 출력축 회전수가 4800rpm일 때 총 감속비가 2.4라면 두 X축 회전수는 4800을 2.4로 나누면 됩니다. 마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800을 2.4로 나누면 2000rpm이 되겠죠. 그죠? 14번의 정답은 2번. 기화기에서 연료가 넘쳐서 흐른다. 그걸 오버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원인이 아닌 경우 그 카브레타식입니다. 뜨개 플로트가 유면이 너무 높을 때 이런 경우는 흘러 넘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합기가 농후해져서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아닌 것은 뜨개 유면이 아까 플로트 유면이 높을 때 오버플로우가 된다고 그랬죠? 낮으면 오버플로우는 더 안 되겠죠. 문제는 또 뭐예요? 잘못하면 희박하게 돼요. 혼합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15번에. 16번. 실린더 행정이 78 곱하기 78. 옛날에 그 어떤 소형차가 78 곱하기 78mm의 그 행정과 지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4사이클, 4실린더 기관의 회전수가 2000rpm을 하고 있다. 실제 기관에 흡입된 공기량이 1043, 이 앞에 지금 1043cc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1043일 때 최적 효율은 얼마인가? 그러면
최적 QA를 구하려면 원래 그릇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부피. 원래 그릇의 크기가 뭡니까, 여기서? 총 배기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흡입된 양. 총 배기량을 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죠? 총 배기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제 총 배기량은 우선 실린더가 78 이거 미리, 그 다음에 길이가 78 이런 원통의 최적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원통의 최적 어떻게 구해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면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를 해줘야 돼요? 원통에다가 그 단면적에다가 곱하기 행정을 곱해줘야 되고 실인대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 배기량이 나오겠죠. 총 배기량을 구했더니 1490cc가 나왔어요. 1490cc. 근데 실제 흡입한 건 얼마요? 실제 흡입한 거 1490에 문제에서 얼마 나왔죠? 1043이 나왔네요. 흡입 퍼센트로 고쳐야 되니까 100으로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70%가 나옵니다. 70%.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7번. 최적이 25세제곱미터일 때 1기압인 물체의 압력이 수은주가 380mm 수은주로 변화했다면 최적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게 이제 보일사이르 법칙에 의해서 보면 T1V1은 T2V2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걸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25일 때 760 1기압이 수은주로 따지면 밀리미터 수은주로 760 수은주예요. 760. 일때 760일 때 최적이 25세제곱미터일 때 760이었어요. 1기압일 때. 근데 얼마인가 모르지만 얼마로 변했어요? 380으로 변했어요. 이거 X만 구하면 되겠죠? X 구하면 어떻게 돼요? 17번의 정답은 50세제곱미터. 자, 18번. 변속비의 감속비를 구하는 공식은? 감속비는 제가 볼 때 여기에 주축의 일수, 부축의 일수, 일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주축분의 부축의 일수. 그러니까 변속기가 입력축, 출력축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중간에 중간축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축분의 부축, 부축분의 주축 이렇게 되는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1번. 19번. 기관이 회전수를 3750rpm을 하고 변속비가 3.5, 종감속비가 3일 때 오른쪽 바퀴가 총감속비를 일단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총감속비는 어떻게 구해요? 변속기 감속비 곱하기 종감속비죠. 변속기 감속비 얼마야? 3.5 곱하기 3 355, 3359 10.5 대 1이에요. 자, 근데 엔진이 3750rpm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누기 10.5 이거 하면 얼마 나오나요? 340rpm 나와요. 무엇의 회전수가? 구동바퀴 회전수가요. 340rpm을 해요. 그런데 직진도로를 달릴 때는 340이 좌우에 똑같이 달릴 텐데 직진도로가 아니고 아마 한쪽 바퀴가 오른쪽 바퀴가 420 회전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바퀴가 420rpm. 그러면 얼마의 차이가 있어요? 80rpm이 지금 더 많이 돌았죠? 그러면 어느 쪽 회전수가
더 들어온 것을 감쇄를 시킬까요? 340에서 80rpm을 뺀 260rpm인가요? 이건 어느 쪽 바퀴 회전수예요? 좌측 바퀴 회전수예요. 이렇게 해서 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차동장치의 기본 원리를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총감속비는 변속기 감속비 곱하기 종감속비. 그래서 10.5대1이 나왔고, 엔진이 3,570. 아유, 잘못됐네요. 3,570. 근데 10.5로 나누니까 340rpm이 구동바퀴에서 회전을 하는데, 오른쪽 바퀴가 420rpm 했다는 얘기는 80rpm이 더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340에서 왼쪽 바퀴는 80rpm이 적게 회전한 260rpm 회전해야 차동장치 기능을 제대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 출발 시 최대 구동력을 바퀴 측에서 측정할 때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과 수동 변속기 장착 차량 중 감속 부위는 어느 것이 큰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 출발 시에는 더 큽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21번. 연료의 저유 발릴량이 킬로그램당 1500, 제동 마력이 93마력, 제동 연료율이 31%, 기관의 시간당 연료 소비량은 얼마인가? 이건 이제 이 공식을 좀 알아야 되겠네, 그죠? PE 곱하기 HU, 그 다음에 632.3 곱하기 제동 마력. 그러면 여기서 B2는 0.31, 32%, HU는 저유 발열량 1500, 그 다음 632.3에 마력이 93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8.07 마력이 나왔어요. 18.07kg으로 나왔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어느 자동차로 15km 떨어진 지점을 왕복하여 40분 걸리고 1850cc 연료를 소비하였다면 이때 왕복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이거 연료의 소비는 의미가 없네요. 그죠? 15km 떨어진 점을 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총 주행 거리는 얼마예요? 30km가 되겠죠. 30km 달릴 때 40분 걸렸으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45km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 답은 2번. 23번. 평평한 아스팔트도를 시속 50km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구름 저항이 전 시간에 했었죠. 자동차의 주행 저항 중에 구름 저항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그게 R로 표현했었죠. 이런 공식이 있었죠. 구름 저항은 마찰 계수에다가 그때 총중량을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23번은 0.018 계수가 곱하기 총중량이 얼마요? 2500. 이 차가 굴러가는데 저항이 얼마냐? 그러면 23번에 45kg. 답은 3번. 24번. 자동차의 주행 저항 중 차량의 무게와 관계가 없는 거. 당장 구름 저항에도 이게 있었죠. 또 무엇에도 이게 있었어요. 등판 저항 할 때도 이게 있었죠. 등판 저항. 그 다음에, 구배 저항이 등판 저항이고요. 가속 저항을 할 때도 무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공기 저항은 뭐하고만 관계있었냐? 공기 저항. 공기 저항 계수하고, 그때 속도하고, 그 다음에 투영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24번에 1번이 됐습니다. 공기 저항은 자동차의 무게하고, 차량의 무게하고는 관계없이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5번. 총중량 1200kg 승용차가 100km의 속도로 평탄한 스파드를 직진할 때 주행 저항을 구하라. 이건 뭡니까, 지금? 공기 저항 내는 거죠? 공기 저항. 공기 저항은 어떻게 구했어요? 공기 저항 계수에다가 0.002에다가 그 다음에 투영 면적 곱하기 속도의 제곱했었죠? 그게 25번에 그러면 답이 15kg이 나옵니다. 공기 저항은 어떻게 해요? RA는 어떤 개수에다가
면적에다가 그때 속도를 제곱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공기저항에 있었잖아요. 그죠? 26번. 어떤 차의 엔진 회전수가 2200rpm, 변속비가 4대1. 이 자주 나오네요. 총감속비가 5대1. 총감속비는 얼마예요? 4 곱하기 5.5가 되겠죠. 총감속비. 4, 5, 20, 4, 5, 20, 22대1인가요? 22대1. 그것이 몇 rpm 했어요? 엔진이 2200rpm 할 때 22대1이니까 겨우 변속비 4, 5, 20, 4, 5, 20. 22대1. 155rpm이 나왔네요. 4 곱하기 5.5.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7번. 승용차의 전면 단면적이 22.0, 공기저항 계수가 0.18. 요 계산하는 거죠. 이거 전부 곱해주면 되는데, 단 여기서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속도는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근데 속도를 뭘로 고쳐줘야 돼요? 초속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2.5kg 나옵니다. 1번. 공기저항을 그 공식을 알았냐 모르냐 이제 그런 문제 같고요. 28번. 승용차의 전면 단면적, 이것도 공기저항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그 RA는 0.018 곱하기 2 면적 곱하기 26km 시속을 초속으로 고쳐야 되니까 1000을 곱해주고 360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냐면 초속으로 35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풀면 약 44kg의 공기저항이 생긴다. 그다음 29번. 자동차의 타이어의 온도가 15도 압력이 1.1 제곱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 공기가 1.25 세제곱미터 들어있다. 이 공기의 온도를 83도씨 올리려면 압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제 그 보이사리 법칙에서 T1분의 P1은 T2분의 P2 해가지고 나온 것이 얼마냐? 2.6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T1분의 P1, T2분의 P2라고는 온도와 압력과의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30번. 차량 총중량이 5톤이고 5,000kg면 9배각도가 30 올라갈 때 이거 Rg는 어떻게 됐어요? 9배장 뮤의 그 100분의 W 곱하기 G라는 게 있어요.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그러면 100분의 총중량이 얼마예요? 5,000. 그 다음에 32%.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면 1600kg가 나왔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에 4번. 31번. 중형자동차가 시속 80km로 평탄한 도로를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을 계산하면 또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개수에다가 면적. 속도인데 이때 속도를 뭘로 고쳐줘야 된다고요? 속도? 초속으로 고쳐줘요. 그럼 여기서 속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80km/h가 그 초속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80, 1000을 곱해줘야 되고 나누기 1초가 3600주니까 3600. 이러면 이제 초속이 나오겠죠? 초속이. 31번에 초속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22.2로 나오는 메타파세크. 80km, 시속 80km가 초속으로는 22.2ms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약 3.3km가 나오고요. 자, 32번. 주행속도 70km/h에 시속 70km라는 얘기죠. 자동차의 급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제동거리는 얼마냐? 제동거리. 제동거리 S는 이런 공식이 있었죠. 2뮤 G분의
V제곱이 있었어요. 이걸 계산으로 하면 제동거리는 96m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뮤 지분의 V의 제곱. 근데 이 V는, 뭘로 고쳐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퍼세크라고 하는 초속으로 고쳐줘야 돼요. 70kg를 곱하기 1000하고 나누기 3600에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33번. 총 중량이 10,000kg의 자동차가 5% 900km 올라갈 때 주행장은 얼마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100에 500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10,000이 되겠죠. 곱하기 900 얼마요? 5%죠? 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500kg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여러 번 나오도록 좀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자, 구배저항을 프로로 표시했을 때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한다.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주제동장치는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로면에서, 제동 초속도가 35km일 때 제동거리는 얼마인가? 그동안 제동거리 낼 때 예를 들면 마찰 계수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찰 계수가 없이 단순히 뭐만 나왔냐? 속도가 35km 가는 것만 나왔어요. 이럴 때 제동거리 내는 공식을 하나가 별도로 있거든요. 제동거리는, 100분의 V제곱 곱하기 0.88이라고는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 V를 시속 그대로 써도 돼요. 킬로미터 파워. 그러니까 여기서 35km일 때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5의 제곱 곱하기 0.88.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0.78m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뭣도 없죠. 중량도 없죠. 또 마찰 개수도 없죠. 그런데도 초속도 하나만 주고 제동거리 내는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까 자동차 지금 계산 문제 여러 번 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자동차의 주행 저항 중에 구름 저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배 저항 또는 등판 저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가속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저항을 부어라 라고 하면 어떤 건 빠질 수도 있겠죠. 평평한 도로를 간다고 하면 3번은 빠져야 될 거예요. 구름하고 공기 저항하고 가속 저항만 있을 것이고. 근데 평평한 도로가 아니고 경사진 도로를 달린다 하면 구배 저항까지 4가지 저항이 다 합쳐진 것이 총 주행 저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주행 저항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비록 계산 문제가 많이는 나오지 않더라도 꼭 한두 문제씩은 서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구조 원료에 관한 강의를 전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